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엄청난 폭락을 보이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다우는 이제 0.3%로 미비하지만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1.35%를 반등을 성공해 했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쉴 때 상승을 하다가 하락세를 보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사실 큰 폭의 하락을 보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연휴 기간 동안 쉬다가 갑자기 이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과매도 물량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대낙폭이 나온 구간이라 오늘 좀 회복세를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반등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어제는 그 이직 보고서가 이제 예상 외로 좋게 나오면서 고용 보고서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상승을 했고 그에 따른 추후 금리 인하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제 시장을 반영을 하면서 분위기를 반영을 하면서 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고 그에 따른 하락을 보였잖아요. 이번에는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민간 고용 같은 경우가 이제 밀스트리트 저널에서 18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어, 크게 밑돌았죠. 이제 보시면은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16만 명이었는데 8만 명으로 엄청나게 이제 반 이상 차이가 나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를 좋게 반영을 했고 이 고용 지표가 이제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오른쪽에 제가 띄워놓은 차트를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반등을 한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반등하는 시점이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된 시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기사를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이 고용이 둔화되고 있으나 조만간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적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뭐 지금은 동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급락 인하 부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 증시가 이제 랠리가 재개가 되려면은 장기 국채 수익률의 가파른 상승세가 반전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요일날 발표가 예정이 될 이 고용 보고서가 우리의 예상보다 하회를 하던가 아니면 예상치 내 범주 내에 이제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고용 보고서가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관망세를 보이는 시장이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고서가 나오는 그 기준, 이번 주 금요일을 기준으로서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까지는 좀 투자를 하실 때 보수적인 포지션을 유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장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가 된 이 AAP 고용은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와는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보고서입니다. 다른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이 우리가 투자 방향성을 정하는데 기준점이 될 것이다. 라는 똑같은 얘기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관망세를 유지를 하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기사를 좀 살펴볼 건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개별 이슈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 영상을 촬영을 할 때 같이 붙여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아침 시황에서는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기사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도요타까지 납품을 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미국의 5대 자동차 기업 모두 뚫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부터 지금이 아닙니다. 근데 이 2025년부터 미국에 생산되는 이 도요타 전기차에 장착될 리튬 이온 배터리를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당장은 이제 뭐 시장에 부각받기는 어렵겠지만 밸류에이션 측정하는 데는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주가 상승을 볼 수 있는 이 상단 밴드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살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계약으로 이 미국 상위 5대 5개의 자동차 기업에 모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 이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만의 호재가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독자적으로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장비주라던가 원자재, 소재, 이런 많은 하청 업체들이나 거래처를 두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거래처를 뚫었을 때 이 LG 에너지 솔루션만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도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합니다. 밑에 계약 내용을 좀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25년부터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하는 연 20GWh 규모의 하이니켈 파우치형 배터리 모듈을 이제 도요타에 공급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하이니켈 파우치형이니까요. 이 하이니켈 파우치형 관련해서 납품하는 업체들, 장비주들,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계약을 위해 2025년까지 미시간 공장에 약 4조 원을 투자해서 도요타 전용 배터리 셀 및 모듈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바로 이런 계약들을 따내면은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던가 아니면은 이 납품을 할 수 있는 캐파를 이제 키워가야 하는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라던가 이런 게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될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뒀다가 그런 기업들의 앞으로의 밸류를 측정할 때 이 LG 에너지 솔루션 향 추가 수주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둘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우리가 참고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 전기차 배터리는 미 켄터키 도요타 공장에서 조립될 새로운 순수 전기차 라인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도요타는 밝혔는데, 도요타는 이번 계약은 2030년까지 도요타가 전 세계 30개 이 순수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연간 최대 350만 대의 순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도요타의 전동화 이니셔티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2025년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2030년까지 이 도요타가 350만 대를 이제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350만 대에 이제 장착이 될 배터리를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밑으로 또 낙수 효과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현재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서 특히 양극재 관련해서 Q에 대한 이슈가 안 좋잖아요. 지금 실적에 대한 게 지금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밸류로 따지자고 한다면은 이미 앞에 있는 미래에 있는 밸류들을 땡겨서 이제 현재 주가 가치를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당장의 실적은 단기 악재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 이런 수주라던가 그리고 단기적인 전기차 수요 축소에 따른 하락은 단기 조정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앞으로 어차피 내연기관은 점차적으로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고 전기차의 판매량은 늘어갈 것입니다. 그에 따른 수요는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적에는 당연히 반영이 될 겁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현재 밸류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적정 밸류상 이제 고밸류라고 얘기가 됐던 구간은 이미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고밸류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상마다. 이런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주가 하락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추후 밸류가 측정이 됐을 때
우리가 목표로 봤던 그 이 상단 밴드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현재 주가 조정은 오히려 밸류에이션 매력들을 높이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입 시점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타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고평가였던 주식이 조정을 받아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그럼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가 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것도 좋지만 현재 그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시장에서 어떻죠?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쵸? 시장 분위기도 좋지가 않고 모멘텀 공백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기보다는 뭔가 내가 2차 전지에다가 투자를 해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과 이슈들은 존재해야 된다. 그 시점이 우리가 이 조정이 왔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졌을 때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 될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전략을 짜실 때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진입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3분기 추락 기대 이하 빠르게 추격하는 중국의 BYD 기업. 제가 이거를 좀 왜 가져왔냐면은 현재 그 수요에 따른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현재 중국 이 BYD가 밀고 있는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인 이 LFP 배터리를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국내 셀메이커 기업들은 3원계 배터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3원계에 대한 매출이 당연히 축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 LFP에 대한 매출이 높아질수록 3원계 매출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단순히 3원계 배터리가 이제 실적이 앞으로 좋지 않을 거다, 매출이 좋지 않을 거다, 판매량이 줄어들 거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렇다면은 이 중국 BYD가 잘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LFP가 그만큼 잘 팔린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LFP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BYD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같은 2차 전지 안에 있더라도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판매량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은 조금 더 종목을 선택을 하는 그런 폭이 좁아지면서 선택지를 좁혀가면서 단기적인 투자를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현재 중국의 BYD가 LFP를 판매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셀메이커들이 3원계 배터리를 판매를 한다고 해서 우리 LFP를 판매를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기사도 있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LFP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중국의 압도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이 LFP 배터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그 시장을 치고 나가서 다시 뺏어올 건가, 주도권을 뺏어올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제 BYD나 아니면은 CATL 기업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서 그런 기업들의 주가 동향을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 시간이 이제 9시로 장 개장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제가 영상 올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들은 제가 종목별 영상을 촬영을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